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아침을 알리고 부엌에서는 찬 공기가 스며들어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는 시간이 알람보다 더 정확해졌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시계가 된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저는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라 하늘은 희미한 회색빛이었습니다. 창밖에 배추밭 위로 얇은 이슬이 내려앉았고 그 위로 닭 한 마리가 머리를 까딱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 평범한 풍경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저는 늘 그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고 된장을 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국물이 끓는 동안 식탁에 앉아 약통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먹어온 혈압약이지요. 이젠 눈 감고도 손이 그 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약색이 전과 달랐습니다. 늘 먹던 건 연한 분홍빛이었는데 이번 건 조금 더 하얗고 윤기가 덜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군요. 내가 잘못 봤겠지. 나이 들면 색도 다르게 보인다잖아.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물 한 모금의 약을 삼키고는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살짝 빙글 돌고 다리가 순간 휘청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버스 소리가 들려서 나는 괜히 아무 일 없는 듯 대문 기둥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요. 별일 아니야. 아침에 약을 먹고 좀 어지러워서 그래. 그랬더니 며느리가 바로 말하더군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죠. 약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늘 괜찮다고 하셨어. 나이 탓이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닐까? 혹은 내가 헛것을 본 걸까? 결국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대충 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 어르신, 연세가 있으셔서 혈압이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드시는 약 그대로 드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불빛이 그날따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분명히 식탁 쪽에서 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약통 뚜껑 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이불을 들추고 일어났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식탁 위엔 약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왜, 내 약을. 그때 문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꿈이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번 약을 먹을 때마다 알약을 유심히 봅니다. 색깔, 냄새, 모양, 작은 흠집 하나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은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반짝이고 어느 날은 너무 거칠고 약이 왜 이렇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내 약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 제 삶에 손을 댄 걸까요? 그건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손이 떨리고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약이 맞을까? 그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약국에 가보기로요.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시기였는데 골목길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약국 앞에 섰을 때 유리문에 붙은 새로 오신 약사 김태성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젊은 약사가 새로 왔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지요. 그 전에는 늘 나긋한 여자 약사였는데 얼마 전 그분이 부모님 병간호로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약국 안은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쩍였고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끝이 쌓였습니다. 안쪽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약사가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천천히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이 약지였는데요. 약 색깔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알약을 이리저리 굴려봤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제조회사가 달라서 색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미묘했습니다. 저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먹고 나서 좀 어지럽고 잠이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세 있으시면 몸 상태에 따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는데 문득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래로 무언가를 급히 밀어넣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 잠깐 스쳤던 그의 눈빛, 어딘가 죄지은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싸늘했습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약국을 나서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한숨이 툭 나왔습니다. 뭔가 있다, 저 약사.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길가의 나무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 날 지켜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알약들이 조용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오직 약사만 알겠지요. 손끝으로 봉투를 만지다 보니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약국의 모든 게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약국에 새로 온 젊은 약사, 좀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다뇨? 전 괜찮던데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말 잘하고 친절하잖아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다.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분명했습니다. 약통이 또 누군가에 의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그 누군가를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버스를 기다리며 약국 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약사가 문을 열고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깐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비닐 안에는 약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쓰레기통이 아닌 약국 뒤편 창고 안으로 가져가 숨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저게 뭐지? 왜 약을 숨겨? 그날부터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약국에서 이상한 걸 봤다. 그 사람 눈빛이 자꾸 생각난다. 내 약은 정말 내 약이 맞는 걸까?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젊은 약사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웃던 그 얼굴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선한 얼굴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약국 근처를 서성이며 그 젊은 약사를 지켜봤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그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웃음이 점점 더 낯설고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으니 마음이 하루하루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렵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건강 교실이 열린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늘 같은 얼굴들이 있지요. 김할머니, 박할머니, 또 늘 말을 아끼는 이 노인네까지. 서로의 건강 이야기를 하며 소일하듯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새 약 먹고 몸이 이상하다는 사람 많대. 김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 약국 건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기 읍내 약국 있잖아요. 새로 젊은 약사 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약국, 바로 제가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약국이 왜요? 하고 물었지요. 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약 먹고부터 이상했어. 밤마다 땀이 줄줄 나고 잠을 자도 머리가 아파. 병원 가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박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약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약사한테 물었더니 요즘 제조회사가 바뀌었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마을에서 오래 약 배달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약사 전에 시내 약국에서도 일했었어. 근데 거기서 문제 생겨서 그만둔 걸로 알아. 모두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문제요? 약을 잘못 조제해서 사람이 다쳤다는 얘기가 돌았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일 이후로 여기로 내려왔다더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선 쾅쾅 하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젊은 약사의 떨리던 손, 숨기듯 카운터 아래로 뭔가를 밀어넣던 모습, 모두가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래,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구나. 저는 회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싸늘했습니다. 멀리 약국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제 그 하얀 간판조차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회관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회관 갔다 왔다. 그런데 있잖니. 제가 그날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말하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참 소문 좋아해요. 젊은 약사가 뭐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로 시작된 일들이 항상 진짜였거든요. 밤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약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약을 한 알 집어들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표면이 약간 까끌거렸습니다. 그전에는 매끈했는데 이건 분명 달랐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커튼을 젖히니 누군가 약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였지만 하얀 가운 자락이 보였습니다. 이 밤에 약사가 왜 거길 가는 걸까? 창문을 닫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다기보단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먹는 약인데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누가 바꿔놓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분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오늘 회관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상한 약은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펜 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습니다. 그 흔들리는 글자들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데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직접 밝혀야 한다. 저 젊은 약사, 그 아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이젠 내가 알아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 지은 미역국을 한 숟갈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아, 겁내지 마라. 진실이 아무리 작아도 언젠가는 빛을 본다. 그 말이 제게 스스로 건네는 위로이자 곧 닥쳐올 싸움을 준비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겠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약을 내 손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오래된 회색 외투를 꺼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단단했습니다. 마을 버스가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순 어르신 병원 가십니까? 아니요, 약국 좀 다녀오려 합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오늘 끝을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아래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좀 봐주시오. 이게 지난번 거랑 똑같습니까?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리고 있었지요. 그 떨림은 이제 제 눈에도 분명했습니다. 같은 성분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나도 약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압니다. 10년을 넘게 먹었거든요. 이건 달라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이상하대요. 그는 그제야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내려놓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그게 뭐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약국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버스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약은 진짜 약이에요. 그런데 일부 약봉투에 시험용 샘플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용이라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같은 병을 앓고 계세요. 서울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새 약이 개발 중인데 구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약학 전공이라 조금이라도 효과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샘플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일반 약이랑 섞여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기엔 너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내 약은? 어르신 약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가 직접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새 약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분노와 안쓰러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런 일은 사람 목숨 걸린 일 아닙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장난꾸러기였던 아들이 어떤 날은 실수로 유리컵을 깨고 울던 그 얼굴, 그 약사의 표정이 꼭 그때 같았습니다. 젊은이,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약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약은 독이 됩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카운터 유리 위로 번졌습니다. 그날 저는 새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밖에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약국 안에서 그 젊은 약사가 아직도 제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마음속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녹고 대신 묘한 연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그 목소리가 약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제 아들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엌 바닥에 고요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젊은이 잘못은 용서하되 다시는 그런 어둠 속에서 약을 만들지 마시오. 그 말이 제 마음속 마지막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심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약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젊은 약사가 자진해서 보건소에 모든 일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병원과 협력해 문제를 바로잡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일일이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마을에 퍼졌던 소문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란 그 어떤 약보다도 어렵고 귀한 일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우체통에 작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김태성 드림 젊은 약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지요. 어르신, 제 잘못으로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날 해주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사람을 위한 약사가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식탁 위 화분 밑에 꽂아두었습니다. 잎사귀 하나가 살짝 흔들리며 햇빛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끓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 약통을 올려놓고 알약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젠 그 작은 알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누군가의 후회와 또 누군가의 다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약을 삼키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골목길 고양이의 울음, 그리고 마을 끝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삶은 여전히 고맙구나.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젊은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약사들아,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치료해 주길 바라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따뜻한 평화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부엌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약통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인생도 빛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